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청주방송이 내일로 창사 27주년을 맞습니다. CJB는 오늘 괴산군을 시작으로 내일은 충주시 그리고 다음 주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야외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특집 뉴스를 진행합니다. CJB 창사 27주년 특집 뉴스에서는 청정자연과 친환경 에너지, 관광 꿀잼 도시, 대청호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키워드로 역동 충북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또 지역 밀착 방송 CJB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노력도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집 뉴스는 이곳 괴산 괴강 불빛공원 야외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괴산군은 전체 면적의 76%가 산림지역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표 청정군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그렇듯 인구 소멸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괴산군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최초로 선정되면서 다른 지자체가 눈여겨보는 변화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주민수 3,100명의 괴산군 칠성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이곳이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최초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243억 원. 이 지역 오랜 수건이던 성산마을 대지축사를 없애고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임대주택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55가구를 조성합니다. 축사가 생긴 지가 4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그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충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마을이 낙후가 돼가지고 점점 소멸돼가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 활력 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다시 행복마을로 거듭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을 촉진하고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복합 주거 거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들어섭니다. 문화센터라든가 그 스마트팜을 이용한 원예 치유 농업까지 그런 전체 주민들하고 선주민가 그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괴산군은 지난 2월부터 행정 절차에 돌입해 지난달에는 현장 실사를 마치고 조만간 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오는 2026년까지 주거와 인프라, 일자리를 아우르는 복합 정주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 달 10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을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 순차적으로 요 사업이 충분히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25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이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력타운, 이른바 성산 별빛마을이 조성되면 인근 자연 드림파크, 산막이 옛길과 연계된 자연 정원을 갖추는 셈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응해 복합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이 사업이 변모하는 괴산군의 새로운 활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중부 내륙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괴산군이 지역의 활력을 일깨울 좌우 양쪽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바로 철도와 아쿠아리움인데요. 산막이 옛길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역동 괴산의 미래 모습은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중부 내륙선 연풍역에 나와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장엄한 산줄기를 배경으로 조령 제3관문을 본뜬 역사가 중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선은 이천에서 문경을 세로로 잇는 철도망으로 연풍역은 증평과 분리 후 괴산군에 처음으로 생기는 철도역입니다. 이천에서 충주까지 1단계 사업 완공에 이어 충주에서 문경까지 2단계 사업이 다음 달 완료되는데 연풍역은 수안보 온천역과 문경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시속 260km까지 속도를 내는 준고속철도 차량이 투입되면 판교역에서 연풍역까지 1시간 20분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연풍 일대는 과거 시외버스가 10분에 한 대꼴로 정차할 정도로 사람들이 꽤 붐볐지만 지금은 관광 상권이 크게 쇠락했습니다. 주민들은 연풍역 개통을 계기로 지난해 말 확보한 도시재생사업비 250억 원을 잘 활용해 연풍 권역이 크게 부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행제 플랫폼이나 자전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을 완비를 해서 여기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하루 편히 쉬었다 갈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괴산의 또 다른 활력소는 충북 아쿠아리움입니다. 충청북도 내수면 산업연구소가 운영하는 충북수산파크 내 핵심 시설로 지난 5월 개관 후 전국에서 22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5달 만에 괴산 인구의 6배 넘는 사람이 단을 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고 물고기도 다양하고 애들한테 좋은 체험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입점 상인들은 손님들이 쇄도하면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사람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우리 아쿠아리움 이제 생기고 5월 달에 오픈한 다음부터는 뭐 거의 한 3배, 4배까지도 증가했어요. 괴산 동쪽 끝 연풍에서 읍내까지 거리는 20여 킬로미터로 연계 교통망을 마련해 시너지를 내는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괴산군이 체류형 관광에 집중해 사계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괴산만의 특색을 담은 축제들로 충북 대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명성을 쌓아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겠다는 괴산군의 포부. 계속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물길을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둘레길을 걸으며 괴산호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산막이 호숫길. 지난달 개장해 한 해 30만 명 이상이 찾는 명품 둘레길 산막이 옛길과 연계해 괴산호 전체를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잔잔한 호수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댐 위에서 드넓은 자연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무신 느낄 수 있는 문광저수지도 전국에 내놔도 손색 없는 은행나무 단풍 명소입니다. 과거 괴산은 쌍곡계곡과 화양계곡 등 여름철 관광 수요에 의지했지만 불빛공원과 숲체험시설 등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체류형 관광에 집중해 사계절을 대표하는 충북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괴산 관광지, 산막이 옛길, 화양구곡 등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괴산은 축제의 고장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괴산의 상징과도 같은 괴산 고추축제는 지난해에만 26만 명 이상이 찾아 10억 원 이상의 고추 판매 수익을 올렸고 고추의 붉은색을 착안해 기획한 봄철 빨간맛 페스티벌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김장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마다 사전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음식 김장만 딱 해가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가족들이 이제 김장철만 되면 괴산에서 모여가지고 김장을 해서 다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연특별시 괴산. 관광과 축제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창사 27주년 기념 CJB 8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송인원 괴산 군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에 이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요? 제가 지금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공모 사업을 130건을 했어요. 액수로 따지면 한 6,500억이 넘습니다. 우리 계산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55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확보를 저도 이제 많이 중앙과 국회를 쫓아다니지만은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 육가원 체계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과연 계산권이 어떻게 발전된다. 수시로 가서 설명하고 가서 다 부딪히고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돈에서는 제일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네. 네, 괴산군이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괴산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구 감소가 이제 뭐 국가에도 최고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전국 우리가 89개 인구 감소제가 제가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과 관광과 체육에다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귀농귀촌인들이 오고, 또 한 가지 접대 이제 저들이 발표한 게 첫째를 낳으면은 2천만 원을 드리고, 둘째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주고, 셋째를 낳으면 5천만 원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 줘도 뭐 아기를 안 낳을 것 같지만은 5천만 원을 줘 보니까 작년에 한 20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지원하는 걸 쭉 다 발췌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임신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면 2억 7천만 원이에요. 자그마치.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관광 자원도 수려하지만은 각 읍면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많이 져서 귀농귀촌들을 많이 끌고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 음성, 증평, 충주, 그런 사실은 농업병리 사회고,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그래도 귀농귀촌 1번지가 계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특히나 저들이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된 게, 인구 감소 지역은 서울에 집이 아파트가 10채가 있거나 20채가 있어도 인구 감소 지역에 짓는 거는 일가구 주택에서 벗어나고 중과세도 벗어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귀농귀촌은 1번지가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저들이 이제 인구가 2명이 늘었어요. 네. 이 2명이 늘은 건 엄청 큰 의미가 있는데요. 2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러냐면 1년에 우리가 자연 감소되는 분이 한 600명이 돼요. 돌아가시는 분이. 그럼 월로 따지면 한 500명이 되잖아요. 네. 그럼 500명이 줄어드는데 2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502명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계산으로 많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뭐 우리가 11개 읍면이지만 11개 읍면이 거의 다 뭐 관광지나 다름없잖아요. 사실 이만 데가 없어요. 세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지 사람들은 한 번 왔다 가면 뭐 여기서 모아서 이런 데까지 다 있었느냐. 특히나 이제 저 아래 이제 저 뭐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특히 오면 예를 들면 신안 같은 데 제가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는 축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축구장이 없느냐면 다 섬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엄청 부럽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은 여기를 수도권으로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계산이 수도권의 마지막 보루다요, 그럼. 그래서 네. 우리가 자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괴산에는요, 유기농 엑스포, 또 고추 축제, 또 김장 축제까지 뭐 인기가 좋은 축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인기를 끄는 비법이라도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들이 2015년에 이제 유기농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했고, 2022년도에 또 한 번 엑스포를 했잖아요. 이제 두 네. 번에 걸쳐서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했고, 김장 축제를 지들 하고, 이제 고추 축제는 이제 다 소문이 나가지고요. 괴산 고추야만 최고 명성을 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고추 축제를 이제 끝냈는데 올해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해 하도 뜨거워서 과연 고추 축제가 될까? 우리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작년보다 한 5만 명이 더, 26만 5천 명이 다녀갔고, 네. 작년보다 33%를 더 팔았어요. 올해. 이 고추가 좋으니까 이건 뭐 홍보할 필요도 없고, 또 서울시청 앞에 가서 제가 부스를 가져가서 고추를 팔았는데 가져가는 거 다 매진했고, 또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가 LA 가서 고추를 가져가서 장사꾼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팔은 게 한 15만 몰 팔았고, 계약을 한 60만 몰 했어요. 그래서 전체 합치면 한 10억이 좀 넘습니다. 네. 또 MBC 홈쇼핑에 나가서 좀 장사 좀 했고요. 그래서 거기도 LA도 가보니까 우리 충북 해상 고추는 다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품질만 좋고, 그러면 뭐 홍보할 필요도 없고 조금만 하시면은 우리 고추는 뭐 다 명성에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 축제, 김장 축제 쭉 하지만은, 김장 축제는 이제 11월 1일서부터 3일까지 개최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내드리는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거의 김장 안 담그잖아요. 거의 사 그렇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장 축제 한 가지 특색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 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맵게, 어떤 사람은 짜게, 싱겁게, 내 취향에 맞게 와서 이제 김장을 담궈가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해서 고무통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고무통 하나만 가져오면 여기 배추가 다 있지, 양념 다 있지, 다 먹으면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우리가 부가가치 올린 게 한 35억 되는데 올해는 좀 더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점점 더 김장 축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인원 괴산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햇살이 비추기를 소리 내어 하웃고 모두 내려놓기를 한치 앞도 캄캄한 이 먼 길의 어딘가에.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의 국정감사가 오늘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며 집중 질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소유의 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 이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참사 발생 이전 충북도의 대응과 이후 김영환 지사의 판단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지사가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명피해 보고를 받고도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점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7명 사망했다는 보고가 올라갔는데 옥상까지 쭉 둘러보시고 직원들하고 점심으로 짜그리 드시고 그러고 나서야 현장에 가보셨다. 한 명이라도 거기서 도민이 희생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를 가지 않고 딴 거를 가는 그런 무책임한 도지사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청객으로 국감장을 찾은 희생자 유가족도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생중계로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아마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랑 똑같이 아마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또 제기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보신 대로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 지사 소유의 땅에 대한 특혜 의혹도 따져 물었습니다. 취임 직후에 지사님 소유 임야가 숲 가꾸기 지원대사로 선정돼가지고 벌목이 되었어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그 경사지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이렇게 가서 무슨 땅 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밖에 김 지사의 과거 친일파 발언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의 소방관 급식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충북 도정에 대해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청호의 규제 완화로 청남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이 있었고 충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편 충청북도에 이어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오송 참사 발생 당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당시 좀 더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총선에 민주당 보훈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박연수 씨는 당시 경찰의 부당한 강압 수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변광섭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변광섭 대표에게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와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내일까지 변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25일과 28일에는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황종대 씨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전국체전이 일주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 폐막했습니다. 충북은 목표보다 한 단계 낮은 종합순위 9위로 대회를 마쳤는데요. 단체 종목에서의 성적은 저조했지만 개인 종목에서 선전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전국체전 일정 마지막 날, 충북은 레슬링에서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충북 최고 장예화는 8강전부터 상대를 옆으로 굴려 연속 10점을 얻는 괴력을 발휘했지만 결승에서 아깝게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부상 때문에 운동 조금 못하고 시합장 와서부터 운동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성적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같은 또래 강근영과 충북대 엄성현도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이번 대회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올해 일신여고 핸드볼과 예성여고 축구 등 단체 종목에서 성적이 부진했지만 개인 종목에서 무더기 메달을 따내며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97회 대회부터 줄곧 종합 우승을 차지한 효자 종목 롤러에서는 올해도 금메달 8개 등 전체 15개의 메달이 쏟아져 종목 1위를 수성했습니다. 소프트 테니스에서는 충북대학교가 남자대학부 9연패를 기록해 압도적인 점수로 종합 우승을 하는 데 일조했고 우슈도 금메달 5개를 수확해 3년 만에 우승컵을 탈환했습니다. 스쿼시도 전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어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고 양궁에서도 김우진이 개인전 50m 1위에 오르는 등 전체 14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한 60명의 선수가 있다고 하면 30명 정도는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선수거나 국가대표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충북은 36,311점을 획득해 목표했던 8위보다는 한 단계 낮은 9위를 차지했지만 또 다른 목표로 삼았던 200개보다 많은 207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는 도민들이 원정 응원을 벌여 선수들의 힘을 북돋은 것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엄청 뜨거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꽹과리 북 응원 도구까지 스스로 준비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선수들 이름 불러주고 또 우리 충북 화이팅 쳐주고 이럴 때마다 사실 가슴이 벅찼죠. 올해도 멋진 모습을 보여준 충북 선수단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106회 전국체전에서 경쟁을 펼치기 위해 또다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경남 김해에서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특수교육원이 오늘 청주의 한 컨벤션에서 통합교육의 길을 찾자라는 주제로 제1회 통합교육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 개정돼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학생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2024 충청북도 건축문화제가 오는 20일까지 건축 문화예술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청주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충청북도와 건축사회, 건축가회, 건축학회 주최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정운기 건축사, 최성기 건축사, 한민철 청주대 교수가 건축문화유공자 표창을 받았고 건축대전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청주지법은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오송역세권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 원을,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3년 동안 시행사로부터 업무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창사 27주년을 기념해 괴산 괴강 불빛공원에서 전해드린 특집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충주 탄금공원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